눈을 맞추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어린 생명에게 다가갑니다. 0.5cc 주겠습니다. 예뻐라. 환자와 함께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새내기 의사. 피로가 풀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요? 네. 1년차 때부터. 1년차 첫 달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의 첫 꿈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처음에 의사를 하겠다고 했던 그 초심을 지킬 수 있을까? 아직은 저한테 좀 무거운 가운이긴 하지만 제가 더 좋은 의사가 되고 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현장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종합병원 전공의들. 그들의 숨가쁜 낮과 밤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어린이병동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익숙한 풍경 뒤로 환자들은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의사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은 자리를 보면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를 알 수 있다는군요. 여기 컴퓨터 2개나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서 치프가 되면 여기 앉았어요. 지금? 네, 넣어놓겠습니다. 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1년차 네, 하시라고. 1년차 선배 1년차고 여기 2년차. 그럼 여기서는 이제 최고. 여기 최고이십니다. 최고. 저희 치프 최고. 우리 치프 최고.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년의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동의서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침에 그중 입원 환자들의 주치의는 보통 1년차들이 맞는데요.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오전 오후 회진 준비도 해야 하는 한마디로 손발이 가장 바쁜 의사죠. 선천 신장 기형이 있던 애기였고요. 와서 중간 수술까지 다 했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경기 비슷한 증상이 보여가지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워크아웃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그거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들었어요. 전 아니에요?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만에? 뱃속에서부터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알고 치료 수술하면 치료가 되는 거라고 해서 나도 치료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해요. 70일 오늘이 70일인데 13일만 집에 있었고 계속 병원에 있었고. 괜찮아요. 그 애끓는 마음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포질 저건 오피 때문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병동 주치의는 환자 보호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제 환자가 수술을 내려가게 돼가지고 수술 동의서 옆에서 같이 그 외과 선생님이 받으신 거 같이 옆에서 듣고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인턴 때 그냥 동의서를 막 봤던 거랑 느낌 다르긴 하더라고요. 약간 울컥해서 내가 이렇게 울컥한데 엄마들 진짜 많이 울컥하겠구나. 정신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딱 1년 차. 방송 나중에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왜요? 아, 내가 이렇게 주로 혼잣말을 많이 하는구나. 워낙 맡고 있는 환자가 많다 보니 외우고 기억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 좀 어때요? 오늘요? 네. 이유식 조금
의사만 보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아기들과 친해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요. 등 좀 볼까요? 가끔은 보호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아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유 저 콧물 소리 외에는 숨소리는 괜찮은데 좀 더 줘.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아 처음에 어렵죠. 잘 모르니까요.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데 저희들이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잘 몰라서 대답 못 드린 게 많아서 좀 그때는 부끄러운 점들이 많았었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네요. 이제부터 빛의 속도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전화와 차트는 항상 대기. 안녕하세요. 아 되게 거울이라도 보고 올 걸까요? 이때 다 모이시는 거예요? 얼굴 보고. 네. 근데 아니면 좀 보기 힘들죠 아무래도. 거의 그냥 아침에 한 번 보고 점심 때 다 같이 보고 그리고는 거의 보죠.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1년차 초반엔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월말이 되면서 일이 좀 익숙해지니까 점심은 비교적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입니다. 5kg가 빠졌었어요, 한 달 만에. 아 진짜. 이 형. 첫 달에 7월 달에 뽀동뽀동해져서 돌아왔지.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이틀에 한 끼 먹고 그랬거든요. 소아 중환자실은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보다 특별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이죠. 중환자실 전공의들은 매일 혈관과의 전쟁입니다. 미안. 됐다. 됐어.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 한 번에 눌러줘. 다 했다 쳐, 다 했다. 좋아, 다 했다. 태어나자마자 8개월을 여기 있다가 가서 쓸 수 있는 혈관들이 이미 되게 많이 쌓은 상태고 그렇죠. 많이 여기 자주 오는 애들은 일단 혈관이 별로 좋은 애들은 없어요.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녀린 생명. 그래서일까요? 소아 중환자실은 비교적 경험이 많은 3년차 전공의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중환자실이고 중환이니까 뭐 일단은 조금 높은 연차를 배치하는 거고 4년차를 하기엔 너무 잔인하니까 3년차를 두는 게 아닐까요? 잔인하다는 거는 힘들어요. 힘들고 일단은 밤에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한 3-4시간 자나? 그리고 항상 막 교수님이랑도 말씀을 드리지만 막 좀 무서워요. 그러면 항상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도 여지껏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모양입니다. 갔을 때 휴머너리 하이퍼텐션 없었거든요. 저기 와갖고 나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면 출장 안 와서 웬만하면 수술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거든. 갑자기 응급수술이 잡혔습니다. 의료진들이 대책회의에 돌입했는데요. 배사성 장염이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수술장으로 옮기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냥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수술방 간호사들이 지금 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오늘 소아 중환자실 당직인 3년차 전공의 현욱 씨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 좀 기다려주면 내가 좀 마음이 덜 부담될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지마. 나 울 것 같아. 고마워. 전화 여기저기 하시면서 눈물 날 것 같다는 의미가 헷갈려서요. 어떤 게 좀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밤이니까 좀 겁나는 게 없지는 않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장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인공 항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아기가 힘든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소아과 선생님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환자가 워낙 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잘 지켜봐야지.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워낙 작은 아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출혈이 있거나 혈압이 떨어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약 40분, 숨막히는 시간이 흐른 뒤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예,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걱정했던 거가 많이 있었는데요. 수술도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정해서 잘 됐고요. 환자가 수술하는 중에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뭐 맥박도 너무 많이 뛰고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 없이 사고 없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깁니다. 일 년 차 전공의 용준 씨.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니 오늘 당직이군요. 당직은 며칠에 한 번씩? 뭐 연차마다 틀리고 어떤 병동에서 일하느냐에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언제 쉬세요? 쉬는 날은 없어요.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있을 뿐이고. 어디 가세요? 당직실. 당직실은 1년 차들의 고민과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입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모습 좀 나가야지 우리가 힘든 줄 알지. 왜 퇴근을 못 하시고 이렇게 계세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일이 안 끝나. 저희 형제 요즘에 너무 신원이 많아서 일이 많아요. 저희. 아, 네. 네. 저희가 1년차 마지막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거의 10달 넘게 한 거죠. 지금 또 엄청 그냥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이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2014년 네 초반에 나가려고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제 힘든 이벤트들이 다 한 번씩은 있거든요. 경국이 형도 그만둘래 맨날 하와이 가고 싶다고. 저 형은 가슴속에 사표가 아니고 하와이 티켓을 끊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와이 맨날 집 알아보고.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저 나름대로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성실히 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에 일 시작해 보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똑똑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나는 정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환자가 잘못될 수 있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랄까 그 두려움에서 오는 압박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압박감이 되게 처음에는 엄청 컸었던 거는 사실이고 지금도 물론 뭐 1년차가 끝나고 있고 2년차가 된다고 하지만 한 해 한 해 또 항상 그런 거는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1년차 최윤준입니다. 또 환자가 와가지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전직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수시로 네 신안 들어 올라오면 특히 응급실에서 신안이 올라오면 받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두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을지.
전공의들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이가 이 시간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걸 엄마는 압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건 골수 조직 검사. 엄마 옆에 있을게. 괜찮아, 챙겨. 안 아프게 잘할게. 안 아프게 잘할게. 한 콩코 자고 일어나. 안 아프게 잘할게. 엄마 주사 맞기다. 코너가 어떻게 됐나요? 엄마. 건강 검사하러 오셨어요. 척수랑 골수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사 안 하고 잘하는데 이상하네. 미닫게 먼저.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고 검사가 시작됩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항암 치료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골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주로 소아암 병동 1년차 전공의들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검사가 두려운 건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끝났네. 처음에 할 때는 사실 많이 무서웠었거든요. 골수 인턴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간단한 혈액 검사하는 것도 많이 무서웠었는데 그런 것처럼 레지던트 시작하고 골수 검사 처음 할 때는 너무 많이 떨려서 혹시라도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무서웠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일이 급한 걸까요? 큰일이라도 생겼나 했더니 아침 당직 보고 시간입니다. 어제 당직 누구예요? 네, 145, 145 별일 없었고 146 지금 별일 없었고 환자 많으니까 조금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오늘은 다른 공지사항은 없고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환자 보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다시 전력 질주.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진 준비하러. 네. 아니 다 이렇게 무슨 오전 회진이 시작되기 전에 환자 상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아침이 가장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었고. 네. 엄마 잘하시네. 어젯밤 당직을 섰지만 근무는 휴식 없이 이어집니다. 괜찮아 지금? 네. 그래도 아기들 상태만 좋다면 더 바랄 게 없는데요. 귀염둥이 소율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휴 귀염둥이. 옛날에 많이 아팠는데. 네. 이번에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네. 자주 봤었어요. 귀염둥이 소율이는 병동 전공의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미 몇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입원하지 말고, 응? 외래에서 잘 다니고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간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돼가지고 이제 회복해서 퇴원할 거예요. 그전에도 몇 달 생활하다가 퇴원하는데 집에 엄청 가고 싶은데 지금도 한 달 좀 넘었는데도 퇴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생명의 힘을 보여준 소율이. 엄마에겐 기적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소아 중환자실에도 축하할 일이 있나 봅니다. 아니야, 너무 이쪽으로 갔어. 아기가 오늘 이곳에서 100일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00일이기도 하고 일반 병실로도 올라가고 해요.
그럼 좀 이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네, 심장 수술하고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시간입니다. 혜윤아, 아가 옷도 입었어요. 어? 혜윤아, 혜윤이 오늘 100일인데. 혜윤이는 엄마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폈네요. 어쩌면은 조금 더 일찍 올라가서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더 보느라고 그랬었던 거고 이제 100일을 채웠네요. 네. 축하드려요. 100일을 채웠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선생님이 너무 잘 봐주셨는데 저는 선생님이 같이 갈까요? 아니,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한 20일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딱 100일에 맞춰서 이렇게 축하도 받고 이제 일반 병실도 올라가니까 네, 너무 기쁘고 얼마나 애태우며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주치의도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아, 저도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진짜 선생님들 이따가 잠깐 들러볼게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심장 문제 해결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워낙에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게 크시고 그 엄마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다고 생각해서 병동으로 전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 이곳은 소아암 병동 무균실입니다. 전공의들이 특히 힘들어한다는 곳이죠. 아이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무균실의 아이들은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바로 이식을 한 애기고 이식하고 나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애기들은 뭐 어른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막 보채고 그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긴 고통은 때론 의사마저 지치게 하지만 의사를 웃게 하는 것도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 알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애기가. 그림이랑 이렇게 편지랑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받을 때. 그래서 제 초상화라고 그려줬어요, 애기가.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기분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고 다음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해줄 때 아, 이때 내가 의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무거운 숙제 앞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료도 두꺼운 의학 서적도 답을 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안 좋은 환자가 있는데요. 네, 그 환자가 이제 저희 쪽으로 옮겨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위중한 상태인데요. 지금 결정을 하고 말고의 여부는 이제 그 치료를 해서 생명을 유지할지 아니면 치료를 포기할지가 결정된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의사지만 어떤 환자는 끝내 의사의 손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소아과 근무 첫 달인데 한 연이어서 한 2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이어서 무섭기도 하고 좀 이제 후회되기도 하고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아기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앞으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생각보다 안 좋은 아기들이 많다는 것도 그때는 잘 모르다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병동 한쪽에는 의사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의국입니다. 교수 연구실과 3, 4년차 전공의 방이 이곳에 있죠.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네. 1년차들에겐 하늘 같은 3년차 전공의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방입니다. 선생님 책상이 저기 제 책상은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책장이 비어 있을 수가 있? 엄마는 tom나요? 얘는 머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 보고 머리에다 먹었어요. 들어있어요. 이렇게 찢어서.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1년차 때 사진 보여드려요? 네네, 궁금해요. 네. 네, 치놀이. 안 되는데. 갑자기 뭐야? 네. 잘 골라. 여기 있다. 어디? 아, 치프놀이 할 때. 치프놀이도 하셨어요? 스테이션 보면은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운데 치프 선생님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년차 때 우리도 치프가 언제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앉아가지고 여기 1년차 때는 3년차가 우리라는 생각 못했죠. 그냥 그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급급했으니까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런 거에 급급해서 이제 3년차, 4년차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냈는데 벌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동안 고민도 아픔도 많았죠. 특히 환자를 먼 곳으로 떠나보낸 슬픔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전 처음 보냈을 때가 그 옹코병동에 폐전이 됐던 간 모세포종 다 기억하세요? 다 같이. 제 처음 보낸 환자는 걔였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막 울다가 사망 선고를 못 해가지고 치프 선생님 오셔가지고 선고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몇 시 몇 분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입이 안 떨어지고 계속 눈물 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슬퍼하는 보호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내 입으로 차마 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의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막 걔 임신하셨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더 사랑이랑 관심을 줬었어야 했는데 너무 저도 미안해가지고 같이 막 안고 울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 선언을 의사가 해야 되니까 그 순간 진짜 슬프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년차 때 처음 애기 사망했을 때는 막 제가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막 인형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일이 바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런 감정보다는 막 이렇게 빨리 진단서 뭐뭐 필요해요 막 이렇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금 이제 연차가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힘들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쩌면 의사에겐 숙명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냉정도 열정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의사가 탄생합니다.
무균실 2년차 전공의 성희 씨가 아침부터 걸음이 바쁩니다. 오늘 8시부터 아침 SA 컨퍼런스 영상이랑 같이 있거든요. CMV 안티제네미아에 대해서 사이메벤 투약하며 어제 아침부터 피부 발생와서 세페펜 투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환자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가 의국에선 쉼없이 열립니다. 어쩌면 환자는 의사 한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소아 중환자실. 하루 2번 엄마와 아기의 안타까운 만남이 이뤄집니다. 얘가 엄마가 오니까 깨가지고 기침을 시작하는데? 여태 잘 잤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계속 열이 나면 여pun치가 안 올라도 선생님 실제로 상의해봐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아이. 우리 아기가 엄마가 오는 시간을 아나 봐요. 글쎄요. 계속 하도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환자실 생활한 1년 재채기 하니까 그냥 재채기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다음 병원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기침이 더 심해져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 대학병원 가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2주 있더니 중환자실 가고 애기 사망한다고 2주 만에 모든 게 다 이거 나오고 그치? 엄마 품보다 병원 침대가 더 익숙한 서연이는 이제 겨우 15개월입니다.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는데 거울 보고 지 모습 보고 웃는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거울을 달아줬는데 여기 엄마를 다 그러실 거예요. 내 손상만은 안 입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엄마들끼리도 뭐 이거 갖고 왔는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거 뭐야 어디서 산 거야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극이 되려고 하고 애기가 누워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고 이러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기 위해 수없이 병원 문턱을 넘는 부모들.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지켜보는 전공의들도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보호자들 되게 대단한 보호자들 많다고 생각해요. 이미 좀 걸러져서 온다고 해야 되나? 막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지친 상태인데도 애기 하나 좋아지는 거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작은 생명은 온 힘을 다해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촬영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4년차 전공의가 의국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잘 안 입어서 지금 요새 거의 저희 이제 시험 끝나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4년 동안 어떠셨어요? 시간 빨리 갔죠?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 당직선은 하루하루는 정말 천천히 가는데 시간이 이 4년이란 큰 하나의 시간은 정말 빨리 갔고 환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 좀 특이하고 힘든 환자들 보면서 밤도 많이 샜었던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중환들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었었고 웃기도 했었었고. 모처럼 병동을 찾은 4년차 등장부터 요란합니다. 야, 너가 네, 할아버지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평상시 모습. 내 얘기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1년차 때부터. 어떤 1년차 때도 네, 어떤 선배님이셨어요? 네. 되게 자상하고 이런 투샷 안 줘도 똑똑하고. 아무래도 소아과는 남자가 좀 적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좀 서로 통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통하는 건가?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선배님? 좀 무서운 편인데. 예,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뭐 잘못한 걸 고쳐야 된다 아니면 뭐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실 때는 딱 그때만 이제 확실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평상시처럼 잘 해주시고 그래야 방금처럼 평상시처럼 이렇게. 아예. 너무 번호지가 나왔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10여 년. 그동안은 줄곧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젠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강호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나를 감싸줄 수 없는 그런 나 혼자 서야 되는 이런 자립해야 되는 이런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 가서 사실 처음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이런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호해주고 저희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적응하는 것도 사실 힘들 것 같긴 해요. 밖에 나가면. 오렌지 1년차 전공이 용준 씨. 그는 오늘도 병원 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라고 해야겠다. 뭐 퇴근하실 거죠? 못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환자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 달 도는 파트가 환자가 좀 많아요. 아직 일이 안 끝나가지고 일단 첫날에는 당직이었고 둘째 날에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네요. 근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서 집에 가서 자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당직실에서 잘지 집에 갈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1년차 두 동기가 함께 병실을 찾습니다. 내일 퇴원할 소율이를 보기 위해서죠. 여기요? 네, 지효인데 박수율 진짜 요만했는데. 네. 진짜 딱 요만했는데. 완전 하얘졌지? 맞아, 선생님 계실 때 제가 선생님도 소율이 예전에 기억하세요? 봤죠. 그때 어머님이랑 집에 가냐 마냐로 한 달을 씨름했죠. 집에 가도 된다, 안 된다. 집에 가도 된다, 안 된다. 한 달을 씨름했죠, 어머니랑 저랑. 된다는 누구고 안 된다는 누구? 저희가 된다지 당연히. 어머님이 안 된다고 안고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 번 애를 태웠던 소율이가 기특하게도 잘 버텨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병원 외래에서 봐야죠 이제. 그치. 인간 갖고 80년 살아야지. 그치 소율아. 생명의 힘은 이토록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 아주. 이제 갈 준비가 됐어. 가야지. 소율이 잘 갔다 와. 오지 마. 응? 잘 갔다 오지 마. 외래는 봐야지. 빠이빠이 할 줄 아네. 아이고 소율이 많이 컸다. 다시 보자는 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빨리 잘하는데 내일 진짜. 결국 오늘도 집 대신 당직실이네요. 1년차 용준 씨의 꿈은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의료구호단체에서 일하는 겁니다. 소아과를 선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 선택, 후회는 없을까요?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뭐 힘든 점이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과정이고 이 과정을 잘 이제 따르고 배워가지고 거치고 나면 저도 어쨌든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난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후회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무균실 2년차 성희 씨가 퇴근을 하나 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얼른 들어가서 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 내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다음은 그럼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이런 걸 교정해야겠다. 오늘 배운 걸 다음번엔 적용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아직 미혼인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저희 기숙사는 이렇게 2인 1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이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쉼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간소한 공간. 여자 선생님이라 또 이렇게 옷도 언제 입으세요? 근데 이 옷들은 옷이요? 회식 갈 때 입습니다. 근데 이거 다 회식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바꿔 입고 가시는 거예요? 회식 갈 때 한 번씩 입고, 2년차는 보통 이 초록 색깔 옷을 거의 365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진짜 사복을 입을 기회가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3년차가 되면 입겠죠? 의사가 되기까지 공부라면 지겨울 만큼 했죠. 책이 알려줄 수 없는 진짜 가르침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학이라는 거는 절대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학이라는 거는 실제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책을 10시간을 읽고 20시간을 읽었어도 그런 환자를 한 번 보지 않으면 정말 실제로 와닿지 않는데, 그 책을 한 10분 읽었어도 환자를 한 번 보면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환자가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구나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무대, 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의사는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아침도 전력 질주. 아침 당직 보고에 늦었다간 큰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응급실 옵저베이션 이제 하니까 응급실 1년차들 자기 스케줄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응급실 옵저베이션 잘 하고, 응급실은 잘 가르쳐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환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집중해서 환자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달픈 1년차 전공의 생활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방금 그 당직 보고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가야 돼요.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새벽에 콜을 받고 알람 우리 분명 울렸을 텐데 자 그냥 껐나 봐요. 빨리 애기들 보러 가야 되겠어요. 아직 부족하고 서툴지만 열정과 순수로 빛나는 시절.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발로 뛰었던 지금이 앞으로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화수목금 금요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벌써 금요일이네. 우리 선생님도 금요일 좋아하세요? 주말이 오니까 사실 좋긴 하죠. 주말에는 좀 덜 바쁘긴 하거든요.
검사도 없고 일정도 많이 없고 하니까 주말에는 좋긴 한데 내일 또 당직이네요. 소아중환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 없이 전공의들이 혈관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의사, 간호사 총출동, 진땀을 뺍니다. 한 번만. 안 되지 위. 원래 잘 안 되면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누구라도 되면 빨리 써야죠. 여기 환자도 지금 라인 잡기가 어려운 환자예요? 뛰질 않는데요 거의. 고된 일상에 떠밀리다 보면 종종 무뎌진 자신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초심을 떠올립니다. 힘들어서 나태해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차가 올라가면서 약간 해이해진 면이 없지 않은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안 좋은 애기들 볼 때마다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애기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치기도 지치기는 해요. 체력적으로 좋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치고 근데 그때는 또 으쌰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길 바라세요? 저요? 좋은 의사가 되려고 매일매일 결심하는 의사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치지 않으려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다짐이 또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냉정과 열정, 그 사이 어딘가에서 멋진 의사로 성장해 나갈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